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0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운치란 말, 우리가 운치가 있다 하죠. 그때 운자와 관련된 낱말들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운생동한다. 이런 말도 좀 특별한 용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생동한다 할 때 우리가 기운이라는 게 힘이 난다는 그것과는 좀 달리 다른 의미로 기운생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인가. 그리고 운자가 들어가는 운치, 여운이 있다, 운율이다, 압운이다, 이런 이제 운자가 들어가는 낱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운자는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뜯어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운이다 또는 운치다 하는 이제 그런 글자로 쓰입니다. 네, 우선에 기운이란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힘을 낸다, 기운을 낸다는 그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다, 그것과도 물론 이제 다릅니다. 낱말은 뒤에 살펴보고 여기서 기운은 기운생동한다라는 특별한 낱말로서 기운인데, 기운기다, 기운이다. 네, 이 기운기예요. 이것도 이것이 여기에 이제 쌀맥자가 들어간다. 네, 밥을 먹어야 기운이 더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그리고 운이다. 우리가 운을 뗀다. 운이다는 게 이제 뒤에서 글자의 정체가 나오겠는데 그것을 얘기하고 또는 운치가 있다 할 때 운이다. 자, 글자가 복잡합니다만 뜯어보면 좀 쉬운 글자예요. 소리 음자다. 소리. 그렇죠? 소리와 관련된다.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인원 원자다. 여기서 발음이 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운이란 말이 있다. 네. 자, 이 기운이란 말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가끔 쓰는 기운이란 말이 또 세 개가 있습니다. 순 한글로서의 기운이 있고 또 이러한 기운이 있다. 뒤에 이제 돌 운자죠. 운수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 세 가지 낱말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주제가 되는 기운이라는 낱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 한글로서의 기운은 자, 만물이 나고 자라는 힘의 근원이다. 한 줌의 흙, 한 포기의 풀에도 우주의 기운이 들어있다. 이때는 한자가 없이 순 우리말로 일단 사전에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에 살아 움직이는 힘이다. 네 체격을 보니 기운 꽤나 쓰겠구나, 힘 꽤나 쓰겠구나 할 때 그 기운이다. 기운이 장사다, 힘이 장사다 이런 거 있죠. 또는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분위기 따위로 알 수 있는 어떤 느낌이다. 그렇죠? 교정에는 어느덧 봄의 기운이 완연했다. 봄 기운이 찾아왔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기미나 징후다. 감기 기운 때문인지 계속 오슬오슬 춥다. 자, 이게 사실 좀 헷갈립니다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기운인데 이것은 일단 한글로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자로 쓰는 기운 또 가끔 우리가 접하는 기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틀기자예요. 기계할 때 쓰죠. 그리고 돌 운자다, 운수다. 이것은 기회와 운수를 아울러 이러는 말이다. 기회와 운수. 자, 예문을 보니 화해의 기운이 무르익었다. 어떤 화해할 기운이다. 화해할 기회와 어떤 운수가 이제 무르익었다. 이렇게 되죠. 그는 큰 인물이 될 기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큰 인물이 될 어떤 기회와 운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운기에 도운자로 쓰면 어떤 일이 돌아가는 분위기나 형편이다. 민주화 운동의 기운이 높아졌다. 네. 민주화 운동에 될 만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많이 고조되었다. 그런 얘기 되겠죠. 앞에서 순 한글 기운과 이 기운이 사실은 좀 미묘하게 좀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또 한자를 쓰지 않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뒤죽박죽 때가 한 낱말로 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운과 기운에 감기 기운이라 할 때 기운을 넣으면 민주화 운동의 기운이 높아졌다. 글쎄 될 듯도 하고 안 될 듯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한자 말과 순 우리말이 구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일단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주제가 되는 말은 이 기운이에요. 자, 이 기운이라는 낱말을 살펴보기 전에 이 운자, 운자 또는 운치운이라 하는 이 글자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것은 이제 소리 음자와 옛 글자를 보면 이 균자로 나눠졌습니다. 균이다, 고르다 하는 뜻이에요. 고르다. 소리가 고르게 울려 나가는 것을 운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글자 모양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인원 원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뜻은 같이 가지고 오는 것이죠. 소리의 울림이다. 운이라는 것은 소리의 울림이다.
그리고 그 소리가 또 서로 잘 어울리는 소리다. 잘 어울리는 소리다. 그래서 뭔가 그윽한 느낌이 든다. 그것을 운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정취가 있다. 어떤 정취라는 것도 뭐 쉽지 않은 나말입니다만 어떤 느낌이 있다. 그리고 운치가 있다. 네, 할 때 이러한 글자를 써서 운치라는 그런 말로 이 글자를 쓴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글자의 뜻은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지듯이, 그렇죠? 소리가 울리는 것이에요.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지듯이 잔잔한 여운과 감동을 남긴다. 그 글자가 이 운이다. 이렇게 사전들을 제가 나름대로 종합해 볼 때 대략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운이란 말, 이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이나 글씨, 그림 따위에서 표현된 품격과 정치다.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좀 독특한 것은 글이다, 또 글씨다, 그림이다. 네.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 뭔가 기운이 있다 할 때는 글씨, 그림 같은 것을 보고 느끼는 표현된 것을 얘기한다. 다른 사전을 보니 글이나 글씨, 그림 따위에서 느껴지는 생동감과 아담한 멋이다. 어떤 뭔가 멋을 얘기하는 것이다. 기운이라는 것이 멋이다. 근데 어떻게 보고 사람이 옷을 잘 입고 잘생겨서 멋있다. 그거하고 다르다. 글씨, 그림, 예술 작품에서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특별한 용법이라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기운 생동한다. 네. 우리가 예술품을 이렇게 품평을 하시는 분들 보면, 기운이 생동한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것 같습니다. 생동은 살아 움직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기운 생동이라는 낱말을 따로 찾아보니, 기품이 넘친다. 네. 그냥 사람의, 아주 기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뛰어난 예술품, 앞에서 말씀드린 글이나, 글씨나, 어떤 그림 같은, 예. 그런 것, 예술품을 두고 이러는 말이 기운생동이다. 기품이 넘친다. 그때 기운생동한다. 미술 용어로서도 동양화에서 쓰는 육법의 하나다. 어렵습니다. 그냥 사진 설명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천지 만물이 지니는 생생한 느낌을 표현하는 그것이 기운생동이다. 네. 천지 만물의 어떤 느껴지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 기운생동이다. 생동감과 기품이 넘쳐난다. 주로 서화 따위에 뛰어난 예술품에 쓰는 말이다. 예, 예술품, 주로 서화, 예, 특히 동양화나 뭐 동양 어떤 우리가 글씨라든지 이럴 때 많이 쓰는 말이 기운생동이다. 아무 때나 쓰면 안 되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육법이라고 나왔는데 미술 용어인데 동양화를 그릴 때 6가지 화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남제의 사역이라는 분이 지은 고화풍록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넘어가겠는데 여기에 보면 기운생동이 나온다. 네, 어떤 동양화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러한 6가지의 어떤 뭔가 그걸 가지고 그리는 게 좋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나 유의할 게 이제 경령이란 말이 여기 나옵니다. 경령 위치다. 구도가 잘 잡혀야 된다. 좌우 아래 위 이거 짜임새가 제대로 있어야 된다. 그것이 경령이에요. 경령 위치라는 말도 이제 여기에 나온다. 제가 예전에 경령이라는 낱말을 설명하면서 한번 이것을 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기운생동이라는 그런 말이 나온다. 예. 자, 이제 운자와 관련된 몇 가지 우리가 가끔 쓰는 낱말을 보겠습니다. 운치가 있다. 또 여운이 남는다. 그랬죠? 운문이다. 산문, 운문 할 때 운문. 운율이다. 앞운이다. 이런 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운치가 있다. 자, 운이라는 것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뒤에 여운이 남는 것. 그렇죠? 그런 것을 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운치, 치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일을치예요. 도달한다, 일치한다 하는 것인데 보낸다, 전한다, 나타낸다. 여기서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치, 고상하고 품위를 갖춘 것.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설명을 좀 쉽게 해놓은 것이 없느냐 해서 사진을 찾아보니 어떤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고상한 것, 그것을 운치라고 한다. 네, 이것은 사실은 일본에서 풀이한 일본의 국어 사전에 나오는 운치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무어라 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운치라고 한다. 여운이 남는다. 예, 여는 남을 여예요. 여운.
아까 운 자체가 소리가 뒤에까지 미치는 영향, 남는 것을 얘기한다. 아직 가시지 않고 남아있는 운치, 네, 남아있는 운치. 감동의 여운을 남긴다. 그리고 이제 떠난 사람이 남겨놓은 좋은 영향도 여운이라고 한다. 또는 소리가 그치거나 거의 사라진 뒤에도 아직 남아있는 음향이다. 종을 친다. 그랬을 때 뒤에 여운이 남는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때도 운 자체가 소리가 이렇게 잔잔히 남아있는 그런 것을 뜻하는 글자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운을 뗀다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운을 뗀다. 이것은 말의 첫머리를 풀어놓는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운이라는 것은 원래 한자를 발음이 비슷한 것끼리 이제 구분한 것을 운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를 지을 때, 특히 한시를 지을 때, 시가를 지을 때는 운이 일정한 위치에 되풀이해서 놓이도록 하는 것이 상례다, 보통이다. 어떤 리듬을 가지는, 그렇죠? 딱딱 뒤에 운을 맞추어 가지고 이제 시를 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한시를 짓는 데는 이러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선비들은 모여서 이제 시를 짓는 대회를 하죠. 결혼할 때는 이제 어떤 사람이 운을 던져주면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운을 맞추어서 시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운을 뗀다는 것은 말의 첫머리를 풀어놓는다는 의미로 넓게 쓰이게 된다. 자, 운을 띄워야 운을 던져주면 이제 그 운에 맞춰서 시를 짓는다. 그런 의미에서 운을 뗀다는 것이 요즘은 그냥 말의 첫머리를 풀어놓는다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인다. 그렇죠? 운문, 운문. 일정한 운자를 달아 지은 글이다. 네. 시의 형식으로 지은 글이다. 언어의 배열에 일정한 규율 또는 운율이 있는 글이다. 쉽게 얘기하면 산문과는 어떤 대비되는 어떤 정형된 어떤 형식으로 지은 시를 운문이라 한다. 특히 한시에는 엄격하게 운을 이렇게 딱딱 맞춰야 된다. 그 자리에 그 운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시문의 음성적인 형식을 운율이라고 한다. 운율. 그렇죠. 운율이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의 강약이다. 장단, 고저 또는 동음이나 같은 말, 같은 소리죠. 또 유음, 비슷한 소리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같은 것이 반복이 되면 이제 리듬이 생기게 되죠. 운율이다. 그것을. 근데 여기 율은 법률이다. 그렇죠. 법률인데 가락을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자로 쓰는 낱말 중에 이제 압운이라는 말도 특히 한자 공부를 하면 가끔 나옵니다. 압은 누른다는 뜻이에요. 누른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운자를 맞춘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시가에서 시행의 일정한 자리에 시가 행이 이제 여러 개 있죠. 그 중에서 일정한 자리에 같은 운을 규칙적으로 다는 것 그것을 압운이라고 한다. 그렇죠? 뭐 둘째, 넷째 마지막에 이제 운을 맞춘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진의 설명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압운을 단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운자를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만 뚜렷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 운자라는 글자 자체가 소리가 이렇게 합해져서 잘 어울려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다는 뜻을 좀 알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운생동 이것은 특히 예술 작품에 쓰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치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렇죠? 여운이 남는다. 또 운문, 운율, 압운 이런 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낱말이 어려우시면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한자에 너무 얽매여가 또 부담을 가지는 것도 글쎄요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